여러분 안녕하세요. 2030 투자메이트 진이유입니다. 오늘은 올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빅테크 대장이 누구인지도 공유드리고 다른 종목도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했던 시크릿 투자노트가 이제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시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과 다르게 4가지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 또 초기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바로 참여하시면 좋은 정보 더더욱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노트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노션에 정리해놨으니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종목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 이번 주에 9.2%나 상승해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26년 빅테크 대장은 아마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대 가득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째려보기 233이고 1차 기다리기 258 부근입니다. 아마존이 빅테크 수익률 작년에 꼴찌였습니다. 1년 동안 3%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 빅테크 수익률 1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계속 횡보하다가 지난 실적 발표 때 갭상승을 한번 해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하락한 다음에 200일선 지지 맞고 다시 요 부근 횡보하다가 다시 233 부근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고가까지 갈 수 있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마존은 당연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상거래로 받은 매출을 지금 AWS 클라우드 투자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투자는 또 고마진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현금 흐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도 아마존이 압도적인 1위인데 이 성장률이 지난 실적 발표 때도 20%로 성장률까지 견고하다는 것을 저번 실적 발표 때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아마존이 경기 회복주이기도 합니다. 제가 상반기 때는 경기 회복주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마존도 경기 회복주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물류 로봇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아마존이 최근에 대규모 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절감되면은 또 이제 수익 구조가 늘어나고 또 재투자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점점 더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존이 우주 인프라 기업이기도 합니다. 위성 인터넷도 하고 있고 로켓 발사랑 위성 수송하고 있는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블루 오리진은 이제 아마존 CEO가 설립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다른 빅테크 주가는 꽤 많이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존은 비교적 눌려있는 주가입니다. 2026년 테마는 로봇, 우주, 경기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3가지 테마를 모두 가져가는 주식이 아마존입니다. 다만 잔여 리스크는 1월 말 2월 초에 있는 실적 발표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번 클라우드 성장률이 20%대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20%대일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마존이 한 번에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가기 힘들 수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찍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3 깨지면 다시 217 찍었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을 때도 이렇게 200일선 부근에서는 한 번씩 꼭 반등을 해주고 있는 주식입니다. 아마존 관련해서 텔레그램에 자주 말씀드렸었고 233 뚫으면 258 전고점까지 트라이 한다고 말씀해드렸고 계속 신고가 돌파할 수 있다고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이번 주에 1.58% 상승한 445달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435 부근에서 다행히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차 째려보기 430이고 1차 기다리기는 470 부근입니다. 그리고 2차는 전고점인 498 부근입니다. 저는 430 부근에 추매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추매한 이유는 일단 테슬라가 430에서 470의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속 이렇게 박스권이어서 이때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추매 결정하는 이유도 되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번에 하락한 이유가 또 엔비디아랑 연관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CES 발표 젠슨왕이 해주었는데 여기서 자율주행 오픈소스 알파마요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사가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쟁사가 나온다는 게 꽤 안 좋은 악재라고 생각을 해서 430대 추매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 젠슨왕이 인터뷰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모델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도 얘기했고 일론 머스크도 자동차 회사 중에 AI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우리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가지고 또 그래도 뭐 믿고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매수할 때도 텔레그램 공유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하락할 명분이 생길 수 있었는데 중국 12월 판매량이 13% 증가를 하면서 이게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이번에 2% 하락한 184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1차 기다리기는 185고 2차 기다리기는 190입니다. 다음 1차 째려보기는 180입니다. 지금 185를 애매하게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185를 계속 지켜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을 해주어야 하고 이렇게 하락한다면 다시 180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젠슨항도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기관들도 목표 주가 계속 상향하면서 좋은 재료들이 엄청 많은데 결국은 중국 이슈 때문에 얘가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CES에서 젠슨항이 어떤 얘기를 했냐 보면은 일단 차세대 AI GPU 루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제품 대비 최대 5배나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가 아니라 CPU, GPU, 네트워크, 메모리, 스토리지, 보안 요거를 이제 하나의 구조로 재설계한 통합형 AI 시스템 아키텍처를 이제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핫했던 게 이 알파마요입니다.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자율주행 AI입니다. 1분기부터 벤츠랑 협업해서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더 이상 GPU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AI 플랫폼 기업이다. 대신 주가는 중국 때문에 눌려있다. 왜냐하면 지금 H200 수출 허용한다고 했는데 중국이 잠깐 멈췄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무산되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엔비디아가 대응을 한 게 H200 사고 싶은 애들 선 지불해라. 그래서 리스크를 낮추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이키 보겠습니다. 나이키 이번 주 4% 상승해서 65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내부자 매수 이후에 주가가 계속 상승세이고 경기 회복 수혜주 모멘텀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5까지 갔다가 65 저항선 맞고 잠시 하락해줬다가 63 지키면 된다고 했는데 다행히 63 지켜줘서 63에서 반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5 넘고 68 기다리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70까지 볼 수 있습니다. 68까지 올라오면 이 하락 추세의 상단 부분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 이번 주에 4% 하락한 259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1차 기다리기 260이고 1차 째려보기 250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260 깨졌기 때문에 250까지 열려 있습니다. 대신 RSI가 27로 지금 굉장히 과매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큰 주식들은 한 번씩 모아가기는 괜찮은 자리지만 모멘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12월 21일부터 60일선 깨고 내려오면 익절하는 거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270 깨지면 250까지 갈 수 있다고도 공유 들었었고 1월 5일에는 저도 271 부근에서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르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안 좋다고도 공유 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브로드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 이번 주에 0.67% 하락한 344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금요일에 약 4% 상승을 해주어서 그나마 0.76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째려보기 326이고 2차 째려보기 310입니다. 그리고 1차 기다리기는 357 부근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브로드컴이 이 180선, 이평선 180선 부근을 이렇게 트라이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익비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종목 분석이고 대신 오늘 공유드린 종목들 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있을 때는 항상 리스크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1월 말까지는 중소형주가 계속 좋았는데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하면 이쪽으로 다시 수급이 넘어갈 것인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FOMC에 예정되어 있고 이번에 고용보고서 나오면서 금리 동결 확률 아주 높아졌습니다. 금리 동결되면은 사실 주식시장에 그렇게 호재는 아닌데 어쨌든 5월에 연준 의장 바뀌면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생각이 시장에 좀 깔려 있어서 그렇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 금요일에 나오기로 했는데 미뤄졌어요. 그리고 계속 지정학적 이슈 계속되고 있고 또 그린란드 관련해서도 회동이 있고 하니까 이런 이슈들도 계속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오랜만에 당근도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